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최고의 패널들을 모시고 또 최고의 시청자들과 함께 역전의 용사들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와! 역전의 용사들 생기고 나서 가장 파워풀한 여성 정치인이 한번 오셨는데요. 완전요. 좀 눌려가지고 기가. 혹시 그 파워풀 여성 정치인은 강미정? 저는 집회 때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서영교 의원님 딱 등장하자마자 이야. 사람들이 서영교다 하고 이제 뭐 저희 혁신당도 민주당도 다 몰려 뛰어가서 사진 찍고 저도 사진 찍고 야, 박수로 그러면 서영교 의원님. 최고. 야, 좀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세요. 저는 서영교? 서영교 의원님 예. 학생 운동할 때부터 봤거든요. 사선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저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초선인 줄 알아 대부분은. 워낙 활동을 왕성하게 뭔 하시니까. 소리예요. 아 진짜 대단하시네. 서영교 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입니다. 네. 야, 방송 시작하자마자 6,600명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방송 재밌으면요. 마지막에 우리 오늘 몰빵 서영교 TV의 구독 운동 하자라고 제가 좀 이따 제안할 테니까요. 환영합니다. 자, 몰빵 준비하시고 Are you ready? 예, 이렇게. 이런 거 처음이에요. 예. 너무 이상해요. 네, 서영교 되게 의원님. 즐거워하시네요. 요즘 삭막한 뉴스를 취재해놓고. 네, 네, 좋습니다. 스픽스 출연 처음이시니다. 네. 네, 저 역전의 용사들 서운해요. 서운해요 진짜로. 네. 왜 서운하신 거예요? 안 오셨잖아요. 연락도 안 하고. 당신과 제가 그럴 사이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기환에게 혼을 한번 내주시죠. 예.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실제로 뭐 오신다고 했으면 천 번도 모셨죠. 아니 하여튼 귀한 분 오늘 모셔서 모셔야 감사합니다. 되더니 모셔도 되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분이.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반성하세요. 자 오늘 정기환 대표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미정 조국혁 신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대합니다. 강미전 대변인 특히 그 무속 신앙에 대한 또 특별한 전문성이 있으니까. 예,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 얼굴과 무속신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카톨릭 신자로서 예, 네. 가톨릭 신자인데 굉장히 초현실적인 분야에 대해서 깊은 탐구와 연구를 저 하셨기 얼굴에 때문에. 논평도 끝내주잖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따라 배우고 애우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세요, 사선 의원님? 아니 진짜로요. 최고위원님 왜 그러세요? 깜짝 놀래요. 우리- 당신은 더해요. 우리 내 의원님, 쇼츠만 올리면 노영이야. 우리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님이시고요. 또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님이십니다. 정말 요즘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정말 완전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사선 중진이신데 초선보다 더 열심히 하려니까 체력적으로 괜찮습니까? 아니 사실은 이래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을 조금 덜 하고 있으면요 잠을 못 자요. 정말 체력이 잠을 못 대단하시네. 자고 마음이 불안하고 콩닥콩닥거리고 네. 지역이라도 돌아다녀야 합니다. 천성인가 봐요. 그리고 오늘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전체 불러서 또 기자회견 했거든요. 예, 계속 불러서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가 제일 열심히 한다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슈를 몰고 다닌다고. 서영교 의원님 축지법 쓰시거든요. 축제 네, 광화문에서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점프 뛰어서 이렇게 곳곳에 계세요. 아이고 머니. 예. 아니 너무 재밌어요. 그 국회의원들만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 있는 자리 말고 그 밖에를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 그럼요. 사람들이 와서 사실은 집회도 나오고 자기의 뜻도 펼치는데 또 자기랑 같은 뜻을 가진 TV에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예, 제가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다. 저도 너무 행복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인사 다니고 그러다 이제 우리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게 된 거죠. 김영자님, 그다음에 시드 0010님, 크리스탈님, MJ님, 그다음에 성효수님, SKY님, 깨시님, 바느질하는 농부님, 명영준님, 무쇠님, 영숙박님, 문춘웅님, 김현민님 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다 서영교 칭찬하는 거예요. 서영교 의원님 너무 대단하시다. 예.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 네. 읽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이름을 다 부르지도 못했는데요. 앞으로 매번 계속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썸네일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또 우리 썸네일 대장 전계환 대표가 제가 한 게 아니고 본부장이 따로 있습니다. 엄청나게 준비한 내용을 말할 건데요. 그 말하기
전에 앞서서 우선 의원님 오셨으니까 잠깐만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한테 경고를 네. 주신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최상목 대행은 그냥 꼼짝을 안 하고 네. 뭐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더라도 내가 그냥 선거 60일 그거 발표를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까지 지금 나오면서 네.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괜찮습니까? 정신 나간 거죠. 정신이 아니 나갔구나, 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관료 아닙니까? 사람이. 네, 그러니까요. 제대로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맡은 일을 해야 되는데 맡은 일을 다 방기했고 우선 직무유기에다가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최상목이 있으면 경제가 살아날까?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최상목이 윤석열 정권의 경제수석이었어요. 윤석열 정권의 경제수석을 하다가 추경호를 보내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1.4% 성장으로 뚝 아주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코로나를 지나온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성장률이 4.5였습니다. 근데 바로 직후에 윤석열 되자마자 1.4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2인데 대한민국 다 망가졌어요. 완전 마이너스의 손이네. 다른 사람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경제에 아주 책임이 큰 자가 최상목.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위원일 때 청문회 할 때 최상목은 안 된다. 최상목은 안 된다. 최상목은 안 된다.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윤석열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조금 좀 순해 순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사람들에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경제를 다 망가뜨린 건 최상목이에요. 윤석열이 잘못한 정치, 윤석열이 잘못한 경제 있지만 거기에 경제 수장은 최상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최상목에 다 넘어왔고 이제 최상목이 경제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민주정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까지 방기하고 거기에 직무유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 직권남용을 해서 온갖 거 다 임명하면서 진짜 임명해야 될 마은혁 그리고 대법관 마영준 임명하지 대법관이 않는 안 거죠. 하잖아요. 예.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근데 끝내 우리가 기다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라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줬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최상목은 윤석열보다 더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참고 경고하는데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판결이 결정이 얼마 나나요?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러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중대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도 최상목 탄핵 날려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기대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 저는 지금 날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 오히려 살아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맞장구 치면 내가 안 되는데 나는 미쳤나 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빨려 제가 원래 이렇게 네. 사람을 막 윤석열 빼고는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해요. 맞아요. 근데 최상목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을 2년 했거든요. 2년 하면서 경제를 다 훑어봤어요. 거기에 최고 수장이 최상목이에요. 맞아. 무능력의 끝. 탈중국을 선언하면서 네. 예 그리고 나아질 겁니다라고 했는데 세계가 전부 다 2.9로 상승할 때 우리는 1.4로 꼬꾸라지고 추락해버리게 된 그 지금 장본인이에요. 여하튼 그 질문의 포인트가 뭐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임명 안 하고 있는데 헌재에서 가결 결정 나와도 공고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헌재에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파면 후에도 탄핵이 되고 대선 공고를 해야 하는데 공고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못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 없다고 정리해야 보죠. 그 가능성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 탄핵이죠. 이제. 선거 공고를 안 하면 탄핵을 넘어서 범죄자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마 대법관 그 결정 이후에 임명 이렇게 오랫동안 끌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하고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법무부도 정확하게 빨리 바로 임명하게 요구해라. 지금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공고 여부도 이를테면 관계 부처랑 협의하겠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요. 아이, 그렇게 해서는 안 공고 되는 거죠. 보면- 이미 세상은 바뀌었는데, 예, 바뀐 곳에 윤석열 정권의 가장 센 수장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최상목인데, 자기가 다음에 범죄자가 되는 것은 뻔히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버티죠?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탄핵의 권한이 갖고 있는데, 그렇죠. 자, 지금 바로 이제 탄핵 갑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듣고 싶어하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즉각적인 탄핵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탄핵을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최상목 예. 탄핵은 어렵다.
그러면 최상목이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의 시기는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범죄 행위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고 나면 책임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당연히 물어야죠. 당연히 그것은 범죄 사실로 물을 계획입니까? 당연히 물어야죠.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상식 아닌가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이 지경에 선거도 문제지만 이 경제를 되살려 놔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국론은 다 분열되어 있는데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선거를 치러서 그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기가 무슨 재주로? 네, 아니, 그거 왜냐면- 관련해가지고 잠깐 예. 말씀드릴게요. 네, 최상목 부총리가 뭐 여야 합의가 되면 대통령 선거를 공고하겠다라든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딴 말을 하면서 대선과 관련된 내용을 뭉갤 것이다 이런 예측이 사실 뉴스타파에서 나와가지고 한 말인데 대한민국 헌법 68조 2항에는 대통령이 거리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고 선거한다로 그럼요. 되어 예. 있고 공직선거법 35조 1항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있을 경우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고 또 돼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개헌보다 걸 더 하시는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란에 참여 가담 정도를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변론으로 그것과 별개로, 하더라도, 별개로.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는데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둬버리면 나중에 다음에 있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영원히 똑같은 행위를 똑같은 하더라도 행위를 처벌을 할 수 할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예. 반드시 법적 단죄를 해서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민심의 일반이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계엄에 관계되어 있다. 통화한 내용이 나왔다. 뭐 이런 네,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 지목된 검사 2명은 무슨 소리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 검사는.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까? 아, 오리발이다. 그동안 저희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선관위로 검사가 출동했다.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성우 처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2명이 출동했다. 검찰이 출동했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나오질 않아요. 왜?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수사에서 안 나와요. 검찰이 출동할 거라는 게 나왔는데 검찰은 그 수사는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병덕 의원이 계속 내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내란 국제에서 계속 지목을 한 겁니다. 5번.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고 지목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검찰에서 이 송 대령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한 내용이 나오게 된 거죠. 전화한 시간 그리고 전화한 그 시각, 시각. 전화한 시간, 통화한 시간. 그러니까 통화를 몇 분이나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언제 했는지 그렇습니다. 확인됐다는 겁니다. 12월 3일이 지난 새벽 00시 38분에 그리고 전화를 검사가 방첩사 그랬어요? 송 대령에게 전화를 했고 송 대령이 또 조금 있다가 국정원 53분에. 예, 53분에 국정원 이 과학 관련한 담당자하고 또 통화를 하게 그랬죠. 되는 거죠. 예. 요 내역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아니에요 개인적인 통화예요 이렇게 얘기를 통화는 하는데 했다. 예. 네. 여러분 보고. 예. 개인적인 안부 통화랍니다. 그 시간에. 예, 방첩사가 선관위 간 걸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러면 국회에 온 사람들은 특전사 아닙니까? 그럼 특전사에게 전화를 해보든지 아니면 개헌군에게 전화를 걸 수는 있다고 쳐요. 네.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개인적으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이걸 저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중요한 사람의 제보를 제보를 받았다.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야, 진짜 그 제보자를 정말 보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향후에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지 또 나중에 또 여쭤보도록 이런 하겠습니다. 거짓말쟁이들. 거참 거짓말을 배우나 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검사는 또 우리는 선관위에 가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헌재에 나와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국민이 다 보는 데서 거짓말 했잖아요. 그 전에 거짓말 한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국민이 다 보는 데서 거짓말하는 걸 보면서 검사들은 우선 뭔가 위험한 게 생기면 거짓말하고 보는구나. 일단 분류부터 왜? 하고. 그래야지 수사할 때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자기네가 다 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지만 제보가 들어온 이상 그리고 이제 정권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자 검사가 동원이 되었다. 검찰이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팩트가 매우 중요하지만 왜 그곳으로 가려고 했는지 포렌식? 자 포렌식 담당하는 과에서 이제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포렌식 정말 하러 갔을까요? 아니면 저는 이제 뇌피셜로 문제 제기를 하자면 혹시 그 선관위의 해킹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심으러 갔다? 증거를 해킹? 심으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저 정보관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해킹을 확인하러 간 게 아니라 해킹의 흔적을 남기는 바이러스를 심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야, 무슨 영화 같네. 아, 영화 같은 건데, 그 이제 나중에 이제 특검을 통하든 수사를 통해 다 한번 밝혀보자고요. 왜 파견을 했어야 되는지가 나오고, 지금은 파견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 파견이 됐다, 파견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포렌식 한다고요? 그 큰 덩어리 서버를 거기서 포렌식을 해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가서 중앙선관위가 이 서버가 어떤 서버인데, 그걸 뭘 어떻게 저걸 포렌식을 해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 의혹을 저는 제기를 미리 해놓을게요. 네. 왜 보냈는지 그것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과학수사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포렌식이 아니에요. 근데 과학수사부에 있는 그 과가 4개 과가 있으면 이 사람이 거기에 선임과장이에요. 그럼 말씀처럼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검찰이 밝혀야지. 맞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거기서 바로 포렌식이 가능한가요? 안 그건 됩니다. 아니잖아요. 바로 포렌식은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검사들은 윤석열이 뭐 검사 명단 뻔히 할 텐데 위에서 개통을 밟아 내렸을지 아니면 찍어서 보냈을지 그거 또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수사가 여기서도 멈추고 있다. 이게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오늘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 9명의 위원 중 6명이 김성훈, 이광우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앞으로 이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 이제 정말 오금이 저릴 것이다. 화이팅! 이 일을 제일 앞서서 하고 계신 분이 바로 화이팅! 서영교 의원입니다. 제가 한 박수 한번 말씀만 쳐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국수본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 국가수사본부. 관련해서 수사가 이제 대검에서도 일정 정도 멈추고 중앙지검으로 보냈는데 저희가 다른 데를 한번 더 뚫자. 서울경찰청으로 법적 조치를 쫙 하고 국수본으로 한 다음에 서울경찰청이 국수본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수본에 이제 항의 방문차 갔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잘하라고 격려 방문차도 갔죠. 가서 이제 다른 얘기는 다 하고 그 김성훈과 이광우 그 구속영장 관련해서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 여러분이 넣으셨는데 수사심의위원회 넣으면요 17번 중에 한 번 성공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00대 빵입니다. 100대 빵인데 여기서 저희가 재밌는 걸 알았어요. 경찰이 그거를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이렇게 넣게 되면 검찰이 자기네 입장을 설명하는데 이만큼을 설명한대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설명을 반대쪽은 별로 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쪽 얘기만 듣게 돼요. 일방적으로. 네. 근데 이번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가서 더 많이, 더 잘, 더 치밀하게 하셔라. 근데 이쪽에 이제 특수통이 3명인가 가서 설명을 잘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어떻든 보도로 들었습니다. 서영교 의원님은 행안위원장도 하셨었어요. 전처도. 네. 자 여기서 이 이제 정말 숨은 공로가 있었군요. 굉장히 중요한데 흐름을 읽으려면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야 되는데 단서는 제보를 받거나 네.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누군가 설명할 때 공익적 성격으로 정의롭게 뭔가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도 최초로 공개를 한번 하면요. 조금 전에 문제 제기를 했던 자 해킹을 하러 갔느냐 바이러스를 심으러 갔느냐 포렌식 하러 갔느냐 이 문제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저희 문제 제기는 8월달 이후에 용산에서 윤석열이 불러놓고 예행 연습은 아니지만 사전 확인을 하잖아요. 그때 왔던 지금 현재 내란범들 있죠.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김용현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내란범으로 지목되어 있는 자들이 다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인영을 비롯해서 이러면 제가 다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명을 다 공개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은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한테 맡기면 다 되겠네라고 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거기 보낸 것이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몽령이다 아니면 장난으로 한번 하다가 경고했다.
말짱 거짓말이라는 게 이미 검찰 수사에서도 상당히 나와 있고 이 내용을 용산이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치밀한 계획과 실행안과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주도해서 할 사람들의 그 결의,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어서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대단하네. 결의라는 부분은 약간 좀 이견이 있는데 네. 일단 조지호나 박현호 같은 경우도 사전에 인지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 안 할 것 같으니까 설마 하겠어 저 미친놈이. 그래서 그냥 뭐 호응을 해줬다는 거야. 근데 둘이서 얘기 나오는 거 지금 나오고 있지 나중에 않습니까? 나오고. 이거 아니야 이랬다는 거 아니야 둘 다. 그러니까 자, 그 그때 말도 사령관들도 믿기 어렵다는 건데.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요번에 설마 부분하겠습니다. 하겠느냐고.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일단 군사정권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군에서 동원된 핵심 5명은 최소한 이제 필요하면 제가 실명 공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미 검찰의 수사가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군인들은 소위 말하는 지금 내란의 주동자들 있죠. 군부는 네. 충성맹세를 엄청 강하게 해서 윤석열을 안심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또 수사를 하면 나올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늘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준비한 주제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가기 전에요. 지금 네. 동접자가 18,000명 나왔는데 노영희 변호사의 실력으로는 18,000명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역시 서영교 의원이 오셔서 이런데 제가 오늘 예고했듯이 지금 네. 서영교 TV가요 7.5 75,500명쯤 아, 되는데요. 진짜예요? 10만 넘어야 예, 되네요. 일단 오늘 서영교 우리가 TV. 죽기 살기로 서영교 의원이 자주 나와서 폭로를 할 수 있도록 서영교 TV에 구독을 좀 누르면서 방송을 하면 어떻겠느냐. 좋아요. 예. 서영교 TV 좋아요, 구독 누르면서 눌러주시고. 좀 네. 방송 계속 하면 좋겠고요. 구독하신 분들은 또 댓글창에도 많이 올려주시면 오늘 서영교 의원 붙들면 서픽스가 살고 붙들지 네. 못하면 우리는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쩜 말씀을 그렇게 잘하세요. 현재 서영교 TV 구독자 75,500명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방송 끝날 때 몇 명까지 가는지 이제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양양님께서 강원도 아님 양양님께서 구독 진작에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광교우수님, 네, 종합김님, 버즈날자님 며칠 전에 했어요. JK님 많은 분들이 이미 구독 완료했다는데. 착한 시민들 방금 구독했습니다. 있을 부모님도 엄청난데요? 구독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링크까지 아니, 걸어달라고 하는데 이미 구독자들이 많이 들어오셨네. 예. 그래도 금방 75,500원 여기 들어와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 예. 그래요? 네, 75,000 아마 오늘 정도 다른 여기 와서 방송에서 늘어나신 효과가 지금 거예요.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여기 와서 금방 늘려주신 예, 거예요. 예. 좋아요. 그러면 우리 아. 오늘 8만까지 갑시다. 이야, 5,000 8만까지 명만. 갑시다. 좋습니다. 8만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손이 한번 작으시네요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예, 10만 10만 지금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구독 완료 엄청 올라와요. 아, 지금 다 구독하시고 구독 완료했다고 있어요. 아, 지금 여기다가 보고 예. 보고 메시지. 76,000원 돌파했습니다. 오, 와, 진짜 바로 늘었잖아. 야, 와, 1분 안에 500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500명 바로 늘어나잖아요. 아, 좋아요. 우리 18,000명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 방금 구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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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이제 김원준 그만하세요. 선생님. 예, 아니, 티그니 정리하기 뭐, 오늘 방송하지 마. 계속 그냥 구독만 하자. 자, 우선 우리가 또 구독하신 중요한- 분들 국회로 나들이 오시면 제가 맛있는 점심 사겠습니다. 지역구만 빼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응원해 주시니까 우리 서영교 언니 힘이 나시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 또 사실 놀라실 것 같습니다. 전계한 대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이 주제와 관련한 취재를 네.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입니다. 3월 1일 날, 비장하시죠. 2일, 비장해. 3일 날, 네. 2박 3일 동안 당연히 대통령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라고 하겠습니다. 영부인이 대통령이 파면이 안 돼서 영부인으로 이제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2박 3일 동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토요일 날요? 토요일 밤, 일요일 밤. 그러니까 이제 3월 3일이 월요일인데 대체 휴일이었지 않습니까? 2박 3일 동안 대통령실에서 사라져 버렸다. 아니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에서. 관저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경호원들은 어디 가고? 경호원들도 같이 대동이 안 된 상태에서 2박 3일 동안 사라져 버렸다라는 제보를 받고 네. 그 제보자가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는지는 노영희 변호사가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가 잠시 외출한다면서 한남동 공간을 나갔는데 그 뒤에 연락이 두절됐다고 들었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날 밤 귀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부인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자 경호처에서는 휴대전화, 카톡 등으로 수행원에게 전화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수행원 한 명하고만 나갔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어디 간지 알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나간 이후에는 연락이 두절됐고 같이 갔던 수행원마저도 연락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네. 자,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무려 2박 3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담당 부서 경호처가 난리가 났을 게 뻔하다. 경호규칙 위반도 문제지만 영부인이 독단적으로 2박 3일 한남동 관저를 비웠다는 게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아니 그럼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돌아온 다음에 돌아왔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물어봤다. 못 물어봤다고요?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원래 안 물으니까. 대강 무엇을 하고 왔는지도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로 나눠봐야 되죠. 네. 자, 경호처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갈 수 있느냐. 네, 첫 번째.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거기는 가족 경호부가 있고요. 그리고 수행은 따로 수행부장, 있죠. 수행과장이 따로 있는데 자, 이게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영부인이 하면 이거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남기지 않을 수가 있대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범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경호 실패라는 것은 명백한데 자, 이것을 남기지 말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나가면 연락이 당연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연락도 돼야 되지만 경호처가 대동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네. 영부인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 대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영희 변호사 이걸 이제 한 명으로 특정을 하면 뭐 우리도 확실하지도 않는데 네. 또 누가 제보했는지도 또 나올 수도 나오죠. 있어서 어쨌든 이제 그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하여튼 최소 인원으로 개인이 대동하고 나갔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방송을 할 때 김건희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외출이 잦다. 그 바깥에서 땡땡땡 밖에 자주 돌아다닌다 의원을 하잖아요. 만나고 네. 또 땡땡이라는 사람하고도 뭐 수석. 예, 교감을 이제 한다. 당사자는 또 굉장히 부정을 지금 부인을 하고 하기 있어요?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제 외부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 지금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건 이미 얘기를 했는데 2박 3일을 나갔다는 것이 이제 안 됐어. 이게 이제 제보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크로스체크를. 그러면 크로체크를 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 보니까 나갔다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나간 거 맞네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나갔다고 하고 또 서영교 의원님도 좀 물어보셨죠? 곤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물어봤죠. 왜냐하면 경호처에-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요. 예, 경호처에다 물어보고 물어봐서 여사께서 나갔다고 한다. 나갔다고 하는데 어딜 갔냐? 궁금하다. 그렇게 나가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그냥 나가냐? 예, 이거 경호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나갔다고 한다. 어딜 나갔냐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나가긴 어딜 나갔습니까? 이렇게 답이 돼야 그렇지. 되는데 예, 답변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안 나갔으면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왜 그렇게 답변을 네, 하죠? 네. 이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 얘기하더라고요. 끝까지 말을 안 문제는 하면서.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뭔가는 네. 있는 거죠. 그러네요. 참고로 경호처의 가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김신입니다. 네. 김신. 눈썹 무시. 잘생겼다는 유명한 김신. 분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김신 부장한테는 이야기를 하고 나가면 이게 기록을 안 남기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나갔다는 것 그리고 전례가 없다는 것 경호처가 동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왜 그러면은 그렇게 동행 없이 영부인이 네. 나갔느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취재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반드시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2박 3일 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그 여기는 이제 취재가 되지 않는 것은 동행자가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김건희가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 김건희와 만났던 사람이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데 왜 2박 3일 동안 김건희가 바깥에 나가서 관저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억측, 소설 또는 상상, 뇌피셜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우선 팩트 체크 먼저 해볼게요. 예. 지난 주말에 김건희가 사라졌다. 예. 이거 팩트죠? 팩트입니다. 자, 3월 1일, 2일, 3일 동안에 그러니까 3월 1일 날 나가서 2일까지 안 들어가고 3일 날 돌아왔다. 이것도 팩트죠? 그것도 이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연락 두절 상태가 2박 3일이었는데 경호처가 뭘 했는지도 모른다. 이것도 팩트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디 갔는지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김씨는 가족부장이죠. 네. 그러면 경호처에는 수행부장도 있고 수행과장이 있잖아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 전례가 있었습니까? 전례도 없었다고 하고요. 전례가 없었대요. 전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호처 몰래 나갈 수가 없고 경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는 경호처 직원들이 공유를 해야 하고 어느 동선에 어떻게 움직인지를 해야 경찰 사이카가 붙든 경찰에서 교통 통제를 하든 이렇게 지금 돼야 하는데 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좋아요. 자, 최근 외부 출입이 잦았다. 팩트입니까? 예, 그것도 제가 이제 제보를 받은 바가 있고 그 여기까지. 팩트는 제가 제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는 취재가 된 영역이라는 예, 거예요. 예. 확인이 되었던. 그래서 오늘 나간 2박 3일 나간 것은 이중적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뭐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좋아요. 이제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에 플러스 서영교 의원님께서도 사선의 서영교 의원님께서도 확인을 했더니 답변 드릴 수 없다. 양해해달라. 이런 답을 받았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팩트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까지 팩트로 저기가 네. 됐냐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노정면 의원도 오늘 또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날 동선을 공개를 해라라고 해서 이제 아마 그 질의를 한 걸로 공문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지금 이제 진행 중이니까 그 2박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운영위가 열리면 물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례도 없고 경호도 안 붙었고 바깥에서 그럼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로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실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그때 정말 나갔었는지 요즘 뭐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 등등에 네,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공유를 해달라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 걸로는 일단 제가 확인을 했고요. 여기까지 정리. 예. 여기까지는 우리를 향해서 누구도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로 고소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이게 영부인이라고 하니까 영부인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약간 공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네. 나가버리고 경호 직원도 안 붙었다고 자, 하니까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예. 부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부분. 억측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억측과 추측과 내피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번 의원님은 여기 끼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업체를 보존하고 명예훼손과 의원님은 관련된 끼지 마시고요. 부분이어서 예. 자, 여러분 그 전에 예. 여러분들도 안전하실 수 있게 저희 방에서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사선의 노련미. 사선이에요. 저희가 우선 자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보좌진 여러분 자료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국민 여러분 묻고 싶으신 게 있으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럼 멋집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저거 좀 묻고 싶은 걸 정리해 가지고 들어가주세요. 예. 자료를 요구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판넬 제가 들어가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판넬보인데요. 세영교 TV 구독을 해주시는 것이 김건희의 동선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숫자가 많을수록 확실하게 확인될 수 있다. 세영교 네. TV 구독 좀 해주시면서 지금 몇 명 됐습니까? 한번 네, 봐주시죠. 제가 오늘 7.65만, 카운트 7.65. 보고 있는데요. 네. 카운트 보이. 네, 제가 76,500 돌파하고 있습니다. 우와 500명이 그 사이에 또 늘었습니다. 잠깐 아직 대단한데. 치우지 마시고요. 제가 이걸 들으려고 한 이유는 네. 사실 저기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문의 문의. 02784-8490 사실 이거는 후원 계좌 관련된 문의인데 일로 전화하셔가지고 질문하십시오. 무엇을 물어달라, 무엇을 체크해달라. 전화하시는 김에 될것 같습니다. 뭐 후원도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후원 계좌는 농협 301에 0108에 7498-21 네, 서영교 후원회로 역시 이상호 기자와 저는 사람에 대한 욕심이 대단합니다. 모든 걸 다 해드리고 네. 자주 나오시라. 번호 안 이렇게. 보인다고 다시 좀만 더 예, 올려주세요. 제가 이제 올렸습니다. 확실하게 제 올려주세요. 얼굴을 안 보이겠습니다. 야마도라님께서 무엇이든 물어보살. 아, 저 사진 보면 달려가서 안기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좀 미소 보세요. 기분이에요. 야, 진짜 그 저렇게.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 아닙니까? 학교 때 역시.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감옥도 근데 갔겠습니까? 좀 너무 이런 말씀 죄송한데 너무 귀엽게 생기셨습니다. 예. 그런 거 골라서 올린 거. 자, 서영교 TV 하여튼 하면서 오늘 카운팅하면서 카운트 자. 보이, 네. 카운팅 보이 저는 이제 판넬 보이로 일단 계속 잠깐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이제 그 저녁이나 이런 때는 안 되실 수 있으니 서영교 TV 구독하시고 거기 이메일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댓글로? 저희가 아직 많지 않아서 웬만한 댓글은 봅니다. 그래서 야, 거기에 지금 주시면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질문하실 만한 내용 그리고 간혹 제가 법사위입니다. 그래서 대검, 법무부, 뭐 감사원 등등 관련해서도 질의하실 내용들 있으시면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질의서를 넣고 자료를 요구하고 그래서 네. 답변을 받아서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머리에 딱 입력하셨을 것으로 보고 이제부터 억측과 추측과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저희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우리들이 이런 그 팩트를 체크한 다음에 당장 드는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질문할 만한 것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나갔을까? 왜 연락이 두절됐을까? 아니 나가는 거는 좋지만 연락 두절은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자, 연락 두절의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외부 인사를 접촉했나?
수사 대비했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누가 해보실까요? 일단은 제보를 받으실 때 2박 3일 동안 사실상 행불이 됐다는 것 외에 제보자께서 어디에서 뭘 하느라고 갔을 거다 뭐 이런 뭐 뭔가 이어지는 제보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확인은 어렵겠지만. 자, 아니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나와요. 댓글에 막 뭐라고 쭉쭉 아니, 그러니까 답이 나와요. 댓글에서 지금 예측하는 네. 그런 내용으로 혹시 제보를 받은 건가요? 자, 그래서 남에게 알릴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최은순 본인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오빠를 만나러 갔다 할 경우에는 굳이 안 알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가족 만나러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박 네. 3일 동안.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리고 뭔가 대책업 수립하려고 했다라고 한들 누굴 만난지 어떻게 합니까? 동선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또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계속 출입이 잦은데. 2박 3일 동안 안 들어올 일은 없죠. 안 들어올 사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걸 알아서는 안 되는 일 아니었겠나. 2박 3일 동안 나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이제 명예훼손 이번에도 걸렸으니까 명예훼손으로 또 들어올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나갔다고 하면 알리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알리지 못하는 사정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케이스가 뭐가 있느냐. 절대로 이건 남의 알았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성형이냐, 건강상의 문제. 아니면 네. 구판이냐, 뭐 아니면 뭐냐, 뭐 이렇게 쭉 올 거 아니에요. 자, 그 부분은요. 카톨릭 신자임에서 그쪽 분야에 정통하신 박미정 대변인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죠. 네, 지금 뭐 고소당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전국 5대 명산에 가서 예. 이제 굿판을 벌였다. 이제 주기적으로 뭐 그것 때문에 고발을 이야기들이 됐으니까 고발 당했으니까 나왔기 때문에 예. 그걸 아마 취재하고 영상이든 아니면 목격자들의 전원이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남에게만 맡기고 본인은 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부탁만 하고 그날 일정 마치고 다시 관저로 돌아오는 스케줄. 근데 이번에 2박 3일간 비웠다는 것은 구세도 그 종류의 차이도 있지만 그 크기의 차이도 있다고 그래요? 해요. 그래서 진심을 다하여 온 정성으로 빌어야 할 때는 비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최자가 그 장소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아, 그래요? 이건 예. 이건 팩트예요. 왜냐하면 영화계에서 항상 아무리 대작 영화도 대부분 구술해요. 그건 맞습니다. 네. 고사를 지내죠, 먼저. 그걸 고사 지내요. 그때 제작자가 있어야 바쁘면 돼요. 제가 가끔 대신 가져왔거든요. 아. 제가 가면 더 되게 국발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여하튼간에 이건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당사자가 가서 빌어야지 진정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좋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그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그 비는 사람이 대리해서 누가 온기보다는 그 사람이 직접 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렇지. 훨씬 더 정성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굿 하는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랑? 그래서 예, 이제 이 일반론적으로, 내용에서 네. 주어를 빼고 일반론적으로 그렇죠. 정계환이 필요할 경우에 구설하러 가면 맞습니다. 내가 없이 할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시기에는 정계환이 직접 가야 한다라는 사례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 방송과 그 주어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저도 이제 거기에 좀 보태서 하면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정성을 들여야 되는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네. 또 이제 보통 신내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신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일반론적으로 네. 이게 주기적으로 약간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된다 그러니까 뭐 정상이 좀 올라오는 거를 눌러야 하는 상황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특정인이 아니라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론적으로 예. 이제 이게 신내림을 받았던 경우에 이걸 이제 눌러줘야 하는데 이 눌러주는 것이 정기적으로 이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딘가에 비밀이 확실히 보장된 곳에 가서 특히 공인이라면 더욱더 그런 부분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전문용어로 내림굿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 뭐 내린굿이라고 아니 그 눌림굿. 눌림 누르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특정한 장소에 가서 1시간 2시간 만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톤다운이 되어서 하는 것이 이제 일반론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지금 김건희와 관련이 있다 없다라고는 지금 단정할 수가 전혀 없는 것이고. 서영 의원님은 저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네. 아, 이제 완성을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어서 그러면 최초 제보자는 저에게 왜 이렇게 그러면 나가서 2박 3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숨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이제 해서 이 뒷부분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근데 아프다면서요. 아픈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아픈 것이 한 이유- 번씩 올 이유가- 때가 뭐냐 그러면 왜 아프냐고요. 아. 그래서 이제 굿을 주도하는 일단 무당들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얼굴에 시술을 받거나 성형을 하는 이유도 이제 신이 원해서 그것에 맞게 예쁘게 가꾼다라는 이야기들도 해줬어요.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 그리고 이제 굿을 하러 가면 그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서 먹고 자고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가서 확인을 한 내용이에요. 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네요. 예,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날 게 아니면 거기서 이제 굉장히 신성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눌림굿은 굉장히 선정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폭력적일 수도 있는 장면이 연출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싶지 않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억측과 이제 이런 그 상상을 불식시키는 방법이 있죠. 네. 2박 3일 동안 어떻게 이제 동선이 있는지 공개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뭐 그러면은 이제 오해를 받아서 오해를 빨리 이제 풀면 되는데 그런 가정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국태민안과 관련된 이제 5대 명상 굿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신용환 교수도 지금 저 피소가 돼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 본인이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 지금 뭐 둘러싸고 있는 의혹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 좀 전체적으로 풀어야 된다. 요거는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탄핵이 임박했는데 4대4로 바뀐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이 또 막 설이 있었는데 유언비어가. 그 설의 이제 진원지가 어디냐? 대충 저 동네인 것 같아요. 그 용산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론사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4대4로 해서 기각돼서 복귀한다 이런 게 있는데 점을 보니까 지금 3월 달에 윤석열은 이동수가 없다. 이동수가 없다는 것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이거 확실하네. 그러면 4대4로 돌아온다. 라고 한 거 막 뿌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어떤 의미냐. 지금 이 순간에도 민심이 뭔지를 살피지 않고 좀 더 초현실적이고 주술적인 뭔가에 의해서 내 인생, 사주,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고요. 그래서 제보를 해주는 쪽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죄송하지만 혼자의 뇌피셜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거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보만 한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그 제보가 너무 황당하니까 또 확인도 해보니까 확인도 한 군데 일단 2박 3일 동안 없어졌다라고 이제 하는 게 나오니까 이제 뭐 저도 죽을 수 있고 저보다 죽을 수 있고 뭐 다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제보자도 네. 제가 이제 그 뭐 이렇게 다 이제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그 뭐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좀 답답한 거는 이제 그 2박 3일의 외부 일정이 뭔지가 실제로 취재를 한 3일, 4일 계속 했는데요. 네. 도무지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네. 의원님 한마디 하시죠. 제가요? 아니, 마십시오.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건 느끼고 있어요. 네. 천공이 있었고 건진. 건진이 있었고. 명진 스님 얘기했는데 어디 빠졌다 건졌냐? 건진이 건진이 있었고. 아니 애기보살, 어디 빠졌다 애기보살. 건섰어? 그리고 건진이 있었고 노상, 미륵보살, 애기보살. 미륵보살 명태균. 명태균이 있었고 애기보살 노상원. 노상원이 있었고 그다음 청와대 행정관. 예,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고 이런 걸 보면 잡히는 부분은 있죠. 그리고 왜 12월 3일이었을까? 12월 3일은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날의 선정이었다. 그렇죠. 계엄이. 그러면 이것은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은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았어요, 사람이. 천공, 건진. 건진은 코바나 컨텐츠에서부터 고문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천공은 세상을 쥐고 흔들었잖아요. 우리 이태원의 그 청년들이 많이 떠나서 뭐 약간 기여하겠다 이런 엉뚱한 헛소리를 해대고 명태균은 어떻든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좌지우지해서 그랬죠. 지금 이 상황까지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고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들과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했으나 하죠. 예. 그런 생각을 했으나 뭐 확인된 건 없고 이상하긴 하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나올 텐데 네. 이것을 공적 라인이 아닌 비공식 라인
에서 누군가 이제 스포트를 할 수도 있다. 외부 일정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지금 재벌기업 한 군데가 나와요. 거기도 이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호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제 이게 영원히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 특정인과 둘이서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인다는 것은 그 옆에 직원들도 조력자들이 다 쭉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다만 시간이 걸릴 테고 지금 이제 다들 큰일 났다. 왜냐하면 워낙 외부 동선과 관련돼서는 베일에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한 껍질 벗기고 나면 계속 통로가 있어서 연결되지 않겠어요? 제가 하나만 좀 덧붙이고 예. 싶은데요. 사실 저희 고발뉴스로 항상 뭐 고발하다 보니까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 좀 재미있는 소송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관련된 거라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권에 대해서 그 본질을 규정하면서 이거는 검찰 독재다. 그리고 이거는 주술 비선 권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생부로부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최근에 언론 중재가 하나 재밌는 게 들어와가지고 뭔가 봤더니 이거예요. 저 아래 좀 보시면 이게 국민의힘이랑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낸 거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은 정진석이랑 누구야? 권영세가 권영세. 직접 보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날짜는 1월 23일 날. 내용이 뭐냐면 네. 최근이네요. 네. 예. 저희가 보도한 것 중에서 노은결 소령이라고 계세요. 네. 해군 군악대장. 예. 예, 이분이 되게 엄청난 엄청난 걸. 제보를 하고 기자회견 했어요. 저희가 그 내용을 보도했는데 다른 데는 삭제를 해달라고 그랬나 봐. 용산에서. 왜? 이건 비선 정권의 본질을 고발하는 분이에요. 노소령이 뭐냐면 대통령실 1층에 들어서면 양쪽 벽면과 천장에 그림이 있었는데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거야, 이분이. 네. 업무상 대통령실 출입하면서. 그래서 계속 듣자 하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그림 비싼 거고 뭐 무속이나 주술적인 거다 이러면서 뭐 명태균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하도 신기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핸드폰에다 이렇게 보이스톡으로 기록을 하게 됐어. 그러면서 찍혀가지고 사찰당하고 테러당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속 비선의 되게 핵심적 사안을 일반 정상인이 가서 워낙 충격적이니까 담았다, 핸드폰에 담았다는 이유로 사찰당하고 테러당하신 분이야. 당연히 우리 기사 썼죠. 그런데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다른 언론사들은 다 내렸는데 우리만 남아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언론 중재에서 정정해달라고 아니면 5천만 원 요구하겠다고. 어떻게 정정하라는 거예요? 네? 정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리라는 사실이라고.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 삭제해달라고? 아니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야. 아, 노은결 소령의 말이 허위 여기 있잖아 사실이라고? 정정보도문 해가지고 네.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입니다. 이에 이걸 정정보도문을 올려달라는 거야.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들이 노은결 소령의 언론 제보로 인하여 노은결 소령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거나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 보도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입니다. 네, 이에 본 매체는 앞으로 사실 확인에 좀 더 힘을 기울여 공정하고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수행하는 언론사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쳐달라고 요청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저거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저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제가 MBC에서 잘리면서까지 네. 만든 게 고발뉴스인데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저기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1월 23일이에요. 쟤들이 저 언론 중재 신청한 게. 그리고 공교롭네요. 2월 23일이면 이미 윤석열 구속된 이후에요.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무속 권력의 핵심 V0가 살아있으니까 권영세나 정진석이 이 중요한 시간에 저희 고발뉴스 기사 하나 남은 거 없애려고 이 난리를 떨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정권의 핵심이 민감하군요. 이 제보 내용이 되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가장 아픈 부분이고 정권의 잔당들이 여전히 지키고 싶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의미 있는 문제제기다. 이상호 기자 이야기 계속 들으니까 와 스픽스 큰일 났네. 큰일 지금 났습니다. 오늘 2박 3일 동안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2박 3일 동안 없었다는 말이 왜 큰일이 납니까?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 있었으면 아니 다행이다. 2박 4일 동안 없었다 그러면 아니 있었어 그럼 있었으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2박 3일 동안 없었다 그러면 걱정도 되고 사실 대통령이 감옥 가 있는데 네. 그것도 내란으로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경호처는 제대로 봐야 돼요. 그렇죠. 다 봐야 돼. 그리고 만약에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오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건 아주 사적인 경우이지. 예. 사적으로 뭐 목욕탕을 가든지 아니면 집안에 가족과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이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일이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제보를 받았으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서울구치소 의왕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만약 표를 좀 얻겠다 또는 지금 막 극우 막 극단 세력들이 이제 활동하면 배우자로서 면회를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울었다고 하면서 상당히 정치적인 효과는 엄청 클 건데 동정표가 나오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몸이 아파서 지금까지 못 간다고 했거든. 근데 바깥에 계속 출입을 했어. 이번에 2박 3일 동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랑한테 가서 면회를 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잖아요. 맞아요. 왜 그걸 하지 않을까? 그래 표도 모으고 결집도 되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을 텐데 왜 그러면 가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가지 제가 또 말라고 했다. 취재를 해봤죠. 혹시나 뭔 소리야. 그 2박 3일 동안 서울구치소로 갔을까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해보니까 욕 엄청 제가 얻어먹었죠. 아니 그리고 어떤 분이 넌 가지 말아라. 그래야지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했지 않을까요? 자, 그 그 말씀도 그 얘기죠 이제 지금. 장례식장도 가지 말라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영국 여왕 말씀하시는 거죠? 영국에 갔을 때 네. 장례식장도 가지 말고 말고 예. 그래서 패스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무덤이라서. 그냥 넘어갔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2박 3일 일정도 파악을 해야지만 왜 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배우자인 윤석열에게는 왜 가지 않고 면회를 하지 않느냐. 그건 정치적으로 오히려 후광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느냐.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뭐 이런 걸 저런 걸 다 이제 하는 모양이던데 김건희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일 모레 탄핵이 결정나서 파면이 되는데 네. 이 순간에도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구분하는 그 기준이 그러면 주술이냐 초현실이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거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문들을 올려주셔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김땡과 자주 만났나? 윤상현 의원과 지속적으로 접촉했나? 여의도파와 가깝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늘 이상호 기자하고 제가 합동 취재를 좀 했는데요. 다녀오셨군요. 일을 너무 많이 시켜요. 아니 같이 이제 왜냐면 기자 출신이니까 서로 우리 뭐 있으면 뭐 네. 서로 물어보고 취재를 하는데 그래서 김땡과 굉장히 자주 만났다. 김땡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뭐 있습니다. 하여튼 예. 있습니다. 외자예요 이름이? 아니 좀 질문하지 마시고. 중국인인가? 자 그래서 굉장히 자주 만나고 전화를 매일 같이 한다라고 이제 듣고는 그 이야기를 해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고 한번 제가 아 그 이상호 기자한테 부탁을 했죠. 정기현 대표는 고소를 당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아니야 이거 일단 그 김땡 하는 네, 그 분. 김땡은 누구예요?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예. 아, 네. 김땡 누군지 알겠다. 네. 근데 여성분이에요 여성분. 근데 알아요. 이응답 들어가고 아래. 네. 근데 그분은 도망치시는 나는 분인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점 보는 걸 정말 싫어한다. 그리고 뭐 한간에 나랑 같이 어울려 다닌다고 하는데 난 전화번호도 모른다. 어? 그리고 내가 무슨 아이고 얘기하면은 이제 존재가 드러나는 거야. 전화번호를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둘이서 오랫동안 연이 있었던 분이라서 청문회 때도 질문 들어왔잖아요. 아니래요. 청문회 때 그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네, 본인은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고 있대나 봐요. 근데 뭐 그 청문회까지 얘기 나왔으니까 여하튼 김행 전 장관 그 후보자인데 자기가 뭐 장관 된 것도 뭐 원래 양성균형 그 뭐 교육원 그걸 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를 그냥 낙점한 거고 옛날에 미키 때도 뭐 그 코바나 후원해서 뭐 그렇게 관계를 아는데 그것도 저 공훈 씨랑 관계지 자기는 전혀 모른다라는 입장입니다. 소송 안 들어올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런 얘기가 돌고는 있죠. 근데 왜 윤상현 의원하고 만난 얘기가 왜 나오죠? 윤상현 의원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자주 취한다는 이야기는 뭐 취재를 통해서 제가 이제 들었고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이 지금 세계로 교회하고 그다음에 소년보 목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또 윤석열
살리기 위해서 뭐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취재가 사실 좀 단절이 많이 돼 있어서 자유롭게 이렇게 접근이 안 돼. 특히 최근에는요. 경호처를 통해서 정보가 거의 안 나옵니다. 네, 저도 경호처를 기존에 그 정보 나오던 루트들이 지금 다 확인을 해봐도 옛날 같은 경우는 물어봐도 괜찮았대. 다른 과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지난번에 왜 그 저 거짓 정보 흘려갖고 적발해냈잖아요. 언론 제보자를. 그 이후에는 서로 감시하고 완전히 그 살벌한 분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와중에 근데 어떻게 빠져나가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의원님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진실을 어떻게 밝힙니까 우리가? 운영위에서 표정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질문을. 의원님은 아니, 운영인은 아니라서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이런 일은 금방 드러납니다. 예, 보는 눈이 다 있기 때문에 몰래 숨는다고 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2박 3일 존재하지 않은 것 아닌가, 어디로 간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왔잖아요. 열심히 취재해서 나오시기도 했지만 이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는 거고 어디로 갔는지 이건 금방 제가 보기에는 아니 어디 갔는지가 안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나오게 돼 근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그리고 이게 부분인가요? 잠깐만 이게 되게 영부인이면 중요한 부분인가요? 그렇죠. 의원님? 그쵸.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인가요? 저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왜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을까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왜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있었을까요? 거기는 김건희 주가 조작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왜 계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김건희가 명태균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여론을 받았다. 여론조사에 조작이 있었다. 그리고 장님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를 만들어냈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용산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얘기도 다 있었다. 그게 다 누구에서 시작된 거예요? 명태균, 천공 뭐 이런 데서 시작이 됐지만 김건희를 통해서 된 거 아니에요. 김건희가 특검이 진행되려고 그랬어요.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에 이번엔 찬성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었다고요.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시기였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비상계엄 화가 나서 비상계엄을 터뜨렸다. 이게 우리 요즘 이야기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왜 비상계엄을 했지 그랬지만 그게 나왔는데 오늘 이제 또 JTBC에서 나온 내용은 갑자기 검사 3명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 이 정도는 내가 못 참어 라고 그게 2일날 이제 탄핵한다고 본회의에 올리기로 상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감사원장은 왜 탄핵이 됐어요? 관저에 무엇이 지어졌죠? 그것을 계속 지적하는데 그렇죠. 관저에 지어진 거 21g에 가서 관저를 지은 거 이 모든 게 김건희하고 관련이 있었던 커버라 컨텐츠랑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또 김건희가 있는 거죠. 그럼 검사 3명은 왜 탄핵이 됐죠? 주가 조작 무혐의 쳐서 탄핵이 됐다. 그렇죠. 네, 도이치모터스 맞습니다. 안에 그러면서 가지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김건희 압수수색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그렇다. 다 김건희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그것까지 감수하고 비상계엄을 국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 마누라 지키려고 했다. 이게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근거로 다 드러나고 있고 그런 시점에 이 윤석열의 가장 중요한 김건희는 어딜 간 거야?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네. 국민이. 지금 상황에서 윤상현은 왜 그렇게 관저에 갔었지? 누가 그렇게 연락했을까? 윤석열만 연락했을까? 경호처 차장은 누구 라인이에요? 네. 김건희 라인. 모든 게 김건희 중심인데 그럼 지금 김건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그러네요. 그럼 이 사람 공인이고 네. 그럼 자기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보기 때문에 나는 안에 있는 거 외에는 공개되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취지가 중요하네요. 진짜. 제가 이제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 말은 똑같이 뭘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동선이 파악되지 않고 공적으로 움직여야 할 현재까지는 영부인의 위치인데 파악이 안 돼. 뭘 했지? 그럼 우리 상상의 영역에서는 아까 1번, 2번, 3번이 있지만 네. 자 계엄할 것이라고 알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이 사람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임마 죽는 놈으로 명단에 있으니까 너 죽여볼 거야.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비웃으면서 국회 답변했던 거 있잖아요. 네, 상임위 질문. 지금 김건희의 동선은 파악이 돼야 하는 것은
뭘 했는지도 모르지만 뭘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해야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탄핵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인신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지도 않고 있잖아요. 바깥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럼 이 제보가 어떻게 들어왔겠어? 제가 이제 소설 쓰는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은 왜 제보를 했을까요? 아, 그러네. 걱정이 되어서 제보했던 면도 있지 않겠어요? 아, 이거 그냥 뉴스거리 한번 쓰라고 했던 게 아닐 텐데 그러면 김건희가 움직이는 거기에 누군가 동행을 했다거나 바깥에 만났던 사람과 어떤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 저는 당연히 던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당신 일정을 공개해달라. 라고 이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니 매우 중요하다. 그러네요. 실제 오늘 오폭 사고가 있었잖아요. 아, 네. 저는 그 기사 보면서 이게 또 뭐 무슨 흉계인가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국민들이. 그런 와중에 사실 그런 김건희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예. 아니 그러면 실제로 계획했던 놈들이잖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 또. 예. 그 와중에 또 김건희 망명설도 그동안 제기가 됐었고 맞습니다. 그런데 2박 3일 없었으면 아까 우리 전 대표님 말씀대로 앞으로 뭘 할지 모르는 그것들 중에서 망명, 밀항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밀항 가서 어디 조용한 데서 뭐 그 돈 빼돌려 가지고 그냥 살면 모르겠는데 우리랑 뭐 적대적인 세력이랑 손잡고 이상한 짓을 또 해가지고 외환 유치하면 어떡해.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는 존재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알 권리가 대단히 집중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 대표님 취재 우리가 같이 도와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없어졌는데도 아무도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그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직 파면 전이기 때문에 관저도 쓸 수 있고 경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신용환 교수 비롯해서 우리 대표님도 고소를 근데 했지 보도만 않습니까? 보고 뭐 실제로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러면 보도가 어쨌든 나왔더라고요. 공적인 인물이고 아직도 영부인 대우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일반 공무원이 2박 3일 동안 출근도 안 하고 없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네. 책임을 묻고 파면을 당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의혹을 만약에 그들이 벗고 싶다면 반드시 이건 국회 측에서든 뭐 수사기관 측에서든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숨 죽고 기 죽었어. 야, 네. 모든 게 끝났어. 이제 자포자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가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재미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고요. 파면 결정도 해야 하고 후속으로 또 이어져야 할 조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의원님, 네. 어차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뭐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는 게 많은 네.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탄핵 결정 후에 김건희 씨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탄핵 결정 후면 네. 대국민 사과해야죠. 네. 대국민 사과하고 이제 대통령이 그만뒀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내란에 대한 그 추적 기본적인 건 전부 다 재수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특검을 통해서 저는 다 재수사돼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김건희 여사 때문이에요. 이채 김건희 양명주. 여사가 맞습니다. 이채 양명주가 다 희한하게 김건희 여사랑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는 호미로 막을 일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때 아무리 자기 부인이라 하더라도 그거 조사 받았으면 일찍 예방 주사 맞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무리 무슨 상황이 되어도 잘못된 범죄에 대한 처벌받을 것들은 처벌받고 수사할 것들은 수사하고 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서영교 의원님 모시고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과 실제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부적절한 상황과 이 진행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잘 들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고요. 특히 정계환 대표가 취재해온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우리들이 그냥 단순히 천박한 호기심 때문에 이 방송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의원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의문점 체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였다는 것을 제가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네. 이렇게 확 네. 톤 다운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까 막 왁자지껄하기 시작해서 마지막도 왁자지껄. 다시 돌아가죠, 그럼. 다시 들어가야 그래서 되는데 사안이 심각해서. 혹시 이제 좀 고발 너무 심각해서 당하면 그래, 너무 심각해서. 고발 당하면 아니, 또 열심히 근데 조사받고. 고발 그런 얘기를 뭐하러 자꾸 그러니까.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 들고 감사합니다. 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게 상식적이었습니까? 제가 노상원 수첩에 이름이 2번 나왔더라고요. 어우. 사실은 제 옆에 이성윤 의원이 제 짝꿍이에요. 이성윤 의원 이름이 나왔는데 정청래 위원장도 이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원래 16명 안에. 그렇죠. 그렇다고 쳤는데 노상원 수첩에 이성윤이 들어간 거예요. 백령도까지 데리고 가서 배를 어떤 북에서 총질을 해가지고 배를 그 전복시킨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수첩에 살려준 걸 고맙다고 생각해요. 네. 계속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름이 2번이나 나온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서 이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정말 성공됐다라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처럼 군인들 중에 그 어디서 나왔어요? 특전사 국회 왔잖아요. 제가 네. 그런 얘기했거든요. 저 특전사는 어떻게 저렇게 담도 못 넘냐? 우리도 담을 넘는데. 근데 그 특전사는요. 거기 우리 보좌진인지 어떤 사람 하나를 딱 잡고 딱 내팽겨치니까 저쪽에 가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이 특전사는요. 저 멀리서 TV에 나와요. 707. 총을 쏘면 저 멀리 있는 총 다 맞춰요. 다 맞추고 체력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올라가지 못할 때는 얼마나 가고 싶지 않은 거. 그러면서 이 상황이 됐지. 이 사람들이 정말 다 마음 먹었으면 금방 촥 정리되는 그럼요. 사회가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 됐을지 모르고 그러네. 이것을 하려고 했던 윤석열이었고 그것을 김건희가 몰랐을 리 있습니까? 주요 참고인입니다. 예, 네. 김건희였고 근데 서부 지방법원 폭동 나는 거 보셨잖아요. 무서워. 저 들어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정말 희한한 건 7층에 가서 저기 판사실, 영장 판사 네. 어딨냐고 다 찾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네. 그 영장 판사 딱 7층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요쪽이 영장 판사 있는 곳이고 요쪽이 다른 판사들 있는 곳이에요. 요쪽에는 명패가 붙어 있어요. 영장 판사 있는 곳에 아무 명패가 안 붙어 있어요. 네. 여기 영장 판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걸로 이렇게 다 돼 있어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나 보다. 이쪽이 판사실인가 보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을 딱 찾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좌표 찍었네요. 좌표 그러면. 딱 찍고 거긴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그냥 영장 판사가 아니라 당직 판사였던 거죠. 네. 그래서 못 찾았다. 그래서 못 찾은 거고 차윤경이었죠? 차은경인가? 차은경. 차은경 판사가 일찍 딱 와서 갔잖아 먼저. 그래서 안전한 걸로 알잖아요. 네.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나올 때 위험했던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옆에 경호를 받고 나왔고, 어머. 예, 그리고 나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다 준비돼 있었고 지금도 헌재를 가루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다 당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당하고. 그날 제가 들은 건 경찰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갖고 있던 수건 2개가 다 젖었다. 피로. 예, 그게 누구의 얘기냐면 그날 서부지법에 있는 거기에 있는 뭐 직원들. 청원 경찰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을 딱 챙겨서 당직실로 들어가서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 죽게 생긴 거죠. 데리고 들어가는데 안에 그나마 숙직 하나씨가 주무시는 곳이 있었더라고요. 거기로 들어가면서 이 문이 고장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그 문을 때려 부수는데 끝내 못 열렸어. 열었어요. 얼마나 그래서 불안했을까. 와 대단하다. 그걸 그날 저희들 국회의원 갔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딱 돋고 그런 상황이 거기 다 있었고 백령도 저희들 전부 다 그 다 상황이잖아요. 끌려갈 사람들이 다 그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지? 대통령 부인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 앞에 다 사과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마찬가지로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와서 계속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더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속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계속 추적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 정말 우리 오늘 정경환 대표. 중요한 아이고, 말씀, 예. 중요한 아이고, 서인교 의원님께서 또 네.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예. 중요한 얘기 정말 잘 화이팅! 들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서영교 TV 화이팅! 화이팅! 서영교 TV. 자, 지금 24,000분 보고 계시니까 네. 마지막 제가 쭉 에스컬레이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서인교 TV 구독 안 하신 분 지금 구독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방송 시작할 때 75,500명이었는데 네. 지금 77,300명. 300명. 아, 우리 스피스 힘이 이거밖에 안 되는군요. 조금만 더 부탁드립니다. 400명이래요. 우리 보좌관님. 아, 네. 77,400명인데 그래도 이 방송 지금 24,000분이 보고 계시니까 분명히 지금
구독 안 하신 분이 10,000분 네. 이상 있을 텐데 네. 오늘 제 얼굴 보고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서인교 와. 의원님이 이렇게 열심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있는데 서인교 TV 구독. 자, 제가 다시 들겠습니다. 제 얼굴을 그냥 가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인교입니다. 여러분 스픽스 대표 서인교입니다. 구독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을 네. 아, 예, 예. 네, 잘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요. 서영교 의원님을 응원하셨고 블랙스나님은 아까 윤석열 씨 이동수 없다고 그래서 기뻐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있는 구치소에서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게 그렇게 좋게 해석하는 게 해석해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김도희님, 골드레이님, 서희원님 말씀 논리적으로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엔젤라님 진짜 소름 끼칩니다. 그분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럼요, 고철 너무 님도. 무서운 일이에요. 예. 야,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또 77,600명으로 세상에. 한 300명 정도 늘어나는 걸 보면 아,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도 좀 더 눌러 주십시오. 그 며느리, 아들 그리고 저 손자들한테 다 보내가 서인교 TV 아들, 구독! 손자, 며느리 다 서인교 우리가 TV 구독! 우리가 서영교다. 제가 네. 인사 조금 네, 드려도 인사 될까요? 이제 마지막 인사해 주십시오. 예. 제가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목청도 안 정배환 쓰셨나 봐. 대표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시원시원하다. 거기 이상호 우리 기자님 대표님 목소리 정말 시원시원하고 두 분이 있어서 제 목소리가 적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역에서 어른들이 서영교 목소리가 커서 쏙쏙 들어와.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지지율이 아주 높습니다. 네. 예. 잠깐 제 자랑을 하자면 제가 서울에서 22대 국회의원 중에 득표율 1위. 우와.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 되길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해제시킬 수 있는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우리 노영희 변호사랑 제가 정말 초선 때 알게 네. 되었는데요. 제가 태완이법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앤 사람입니다. 맞아요, 진짜. 황산 테러를 받아서 죽어간 아기 태안이. 그런데 끝내 범인이 공소시효가 있어서 해방됩니다. 그 부모님 도와드리다가 태안이에겐 적용이 못 됐어요. 왜?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줬어.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해서 태완이법을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효를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리고 화성 연쇄 살인범도 잡았고 약촌 오거리 살인범도 잡았고 재심 영화도 그래서 하게 됐고 제가 요번에 재심돼서 무죄 나온 김신혜 네. 김신혜 씨를 제가 아버지 2015년부터 살인 도와줬어요. 자기가 자꾸 무죄라고 울부짖는데 들어는 보자. 그래서 김신혜 씨 재심법을 제가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엔 재심으로 나왔는데 아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하라법 구하라. 예, 구하라 가수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엄마가 9살 때 버리고 가놓고 상속? 선글라스 끼고 상속 받으러 오겠다고 와서 돈 반을 뺏어갑니다. 제가 구하라법 만들어서 이제 키우지 않았으면 그 아이가 남기고 간 목숨값에 눈독 들이지 마라고 6년 해서 구하라법 만들어 통과시켰고요. 진짜 대단하세요. 야, 박수. 아니 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소통관에서 네. 서영교 의원님 목소리가 쩌렁쩌렁 들려가지고 아 검찰이 뭐 또 잘못했구나. 네. 뭐 다음 순서라서 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구하라법 통과했다는 보고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1층에서도 들립니다. 목소리. 2층에서 했는데. 2층에서 했는데 네. 1층에서도 들려요. 저는 되게 오랫동안 취재원으로 이렇게 활약하신 내용 가지고 기사 쓰는 그런 기자질을 쭉 해왔는데 이렇게 계속 선수가 올라가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공복으로서 자세가 이렇게 올곧게 변화가는 몇 안 되는 의원님이라서 정말 감사하죠. 의원님보다 더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중랑갑 네, 아. 진짜 네, 너무 중랑갑에 우리 시민들께서 서영교 의원 뽑아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살았어요. 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방송은 저렇게 방송용 멘트를 해야 돼. 아니 방송 멘트가 아니라 저건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저분의 마음은 아, 진심이에요. 제가 그걸 제가 같이 똑같은 기억하거든요. 얘기로 진심은 저희는 어차피 월급 받고 권력과 명예도 다 주셨어요. 그러니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일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의무가 있으니까 해야만 하고 못하면 소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더 해야지 돼요.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네. 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서 실행하게 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저희랑 또 달리 이 귀한 일을 하면서 오늘도 고발 이야기 하시면서 사실은 상당히 위축도 되지만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힘나게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스픽스 화이팅! 노임 여사가 광고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려 한 3,000명 가까이 지금 구독을 해주셨고 마지막까지 제가 구독을 끌어올린다는 의미에서 아이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그리고 구독해주신 네. 분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는데 이것은 100% 시청자들을 위한 박수를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야, 시청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구독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자, 노임회사 이제 광고하시죠. 네, 제가 스픽스 역전용사도 진행한 지 꽤 됐는데 이렇게 박수 많이 친 날은 오늘 처음이다. 이 아플 정도인데 아 이게 정말 하나도 속상하지 않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울기까지 하세요. 왜?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진기한 아유, 명목을 말씀이. 보게 되네요. 자, 비교원으로 최대 10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비교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값이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입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똑같으니까 혜택만 잘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게다가 더 중요한 거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비교원의 보장제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혜택이 적으면 150% 보장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십시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이 주어지고요.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권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정말 감사한 그런 광고주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입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은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줍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1644-1236 또는 010-7611-3303으로 연락해서 현명한 보험 플랜 만들어 보십시오. 네, 오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지금 9시 반 30분이 되는 동안까지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네. 오늘 서영교 의원님 덕분에 저희 스펙스도 대박이 났으니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자주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똑똑해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스픽스 화이팅! LS님 화이팅!